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직장 생활 성공, 능력만으론 부족하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흥미로운 블로그 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직장 성공하면 뭐랄까? 능력이나 스펙을 뚝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글은요,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성격, 이게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이 실제 업무 성과나 커리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면서도 이게 중요하죠. 진짜 나를 잃지 않고 어떻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글에서 재미있는 게 성격이라는 게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마치 스킬 배우듯이 노력이나 전략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 근거로 심리학의 빅5 성격 모델을 딱 제시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 빅5 모델은 성격을 이해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틀 중 하나죠. 이 글에서 말하는 5가지 주요 특성이 바로 성실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 이건 이제 신경성이 낮은 걸 말하고요. 그리고 친화성, 마지막으로 경험 개방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특성이 직장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성실성. 이게 높으면 어떻다고 나와 있나요? 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되게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 성과가 좋고 목표 달성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아,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를 높게 잡고 또 조직 전체에 기여하려는 행동,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더 많이 한다고요? 네, 그렇죠. 자기 일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동료를 돕는다거나 회사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외향성은요? 외향적인 사람들. 아, 외향성. 이 글에서는 특히 관리직이나 영업직처럼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관계 맺는 역할에서 성과가 높다고 나와요. 아무래도 활발하고 사교적인 특성이 좀 도움이 되겠죠. 팀 이끌거나 협상하거나 할 때요. 네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좀 적은 사람들이죠. 네. 정서적 안정성이 높다는 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침착함을 잘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업무 집중도도 높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유리하죠. 자, 다음은 친화성인데 이건 어떨 때 좀 유리할까요? 친화성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하죠. 이 글에서는 특히 고객과의 갈등 상황 같은 데서 유리하다고 해요. 좀 예의 바르고 협조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동료들이랑 잘 지내는 건 당연하고요. 팀워크에도 중요하겠네요.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다만 너무 남 눈치 보거나 거절 못하는 성향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경험 개방성입니다. 이건 어떤 특징인가요? 경험 개방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보는 건데요. 이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데 좀 적극적이고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창의성이 중요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해야 하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 혁신적인 아이디어 내는 거요? 네, 그런 거죠.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고요. 자, 이렇게 빅5 성격 특성들이 쭉 직무 성과랑 연결되는 걸 봤는데요. 그럼 청취자분들도 나는 어떤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글이 이 성격은 좋고 저 성격은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신의 성격적인 강점을 먼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지금 하는 일이나 목표에 맞게 잘 활용하라는 거죠. 또 동시에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성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스킬을 배우고 연습해서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이걸 강조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내성적이라도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제 강점인 경청 능력이나 꼼꼼함으로 승부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발표가 불안하다면 내용을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극복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저 사람 참 준비 많이 했네? 이렇게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대인관계 기술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걸 배우면 되고요. 맞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런 스킬을 배우면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게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고랄까? 직장에서 잘 보이려고 아니면 어떤 역할에 맞춰야 하니까 실제 내 모습이랑 너무 다른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거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른바 페르소나의 함정이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는 것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 문제인데요. 이 글에서는 너무 본성과 다른 가면을 억지로 쓰다 보면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랑 번아웃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성장에도 방해가 되고요. 하긴 억지로 막 활발한 척, 긍정적인 척 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엄청 지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면을 안 쓸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이 글에 조언한 가면 쓰기 자체보다는 나다운 방식으로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향성이 좀 낮더라도 굳이 막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을 억지로 하려 하기보다 소규모 그룹 토론을 깊이 있게 이끈다거나 아니면 글쓰기로 설득력 있게 소통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아,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군요. 네. 핵심은 일단 자기 성격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필요할 스킬을 배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거죠.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하고요. 네. 결국 이 글 마지막 조언이 와닿네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전략을 세워보라. 내 성격이 뭐고 지금 일에서 뭘 살리고 뭘 보완해야 할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를 지킬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저희는 이 성격이라는 변수가 직장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능력 못지않게 성격도 중요하고 빅5 같은 틀로 나를 이해하는 게 커리어 전략을 짜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이 글은 주로 강점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약점을 그냥 메우는 걸 넘어서 혹시 내 타고난 성격, 내 자연스러운 스타일에 더 잘 맞는 역할이나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을까?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을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볼 수는 없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억지로 만든 페르소나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의 진짜 모습, 그 자체가 직장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무대를 찾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커리어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직장 생활에 긍정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